증진을 위한 내용 분석 및 의사결정 부분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산업심리학과 경제학과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팀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 배경과 목적, 세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 네 번째는 분석 시나리오, 다섯 번째는 분석 결과 및 전략 제안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 소개입니다. 네, 저희 팀명은 현기축이고요. 팀원은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역할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다 같이 수행을 했고요. 발표와 PT 제작, 그리고 인터뷰 수행 같은 자잘한 부분만 나눠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분석 배경 및 목적입니다. 네, 한국생산성본부는 서울 경복동 지하철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설립 연도는 1957년인데요. 이때부터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교육, 연구, 컨설팅 사업 부문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기업 규모는 총 인원이 약 350명 정도가량이고요. 네, 재직자의 석박사 비율이 약 60%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가 2013년부터 민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조직 문화와 경영 방침에 적잖이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시면 시장 분포도인데요. 상위 3개의 업체를 보시면 이게 저희 나라 탑3 가장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교육 컨설팅 업체 3개입니다. 네, 저희 한국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능률협회 이렇게 3가지 기업이 있고요. 이 중에서 표준협회와 생산성본부가 공공기관이었는데 생산성본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기업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도출을 하였는데요. 네, 인터뷰는 한국생산성본부 가치창조 L&D 사업본부의 김준영 연구원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고요. 네, 도출한 문제 4가지는 사업 부문별 매출이 불균형하다는 것과 두 번째 국고지원금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 네, 세 번째는 교육업체 사업 특성상의 한계점 때문에 매출액 증진이나 매출원가 절감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업 문화가 민간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희는 방금 인터뷰를 했던 김준영 연구원님에 의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 2007년부터 11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스캔본 파일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엑셀에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분석 가능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다음 분석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사업 부문별 매출액이 불균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거품형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결과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가지원금의 부재인데요. 국가지원금의 규모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공기관이었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국고지원금이 총 자산의 약 10% 정도를 계속 차지해 왔다는 것인데요. 네, 세 번째 문제는 교육업체 사업상의 한계점 때문에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실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기업으로 민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연방제 같은 조직문화, 구조부처와 개인의 이기주의가 아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네, 수직형 조직체계와 제대로 된 인사평가의 부재로 인한 근무동기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가운데에 보시면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직도를 잠깐 보실 수 있겠고요. 약 30개의 센터와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와 전략 제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품형 차트인데요. 먼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스타 부문에는 경영진단 지도, 그리고 지수사업, 검정사업 등등이 있겠고요. 그 바로 하단에 보시면 돈이 열리는 나무, 조직활성화 사업, 교육훈련 사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5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 신장률이 약간 들쭉날쭉하지만 커다란 수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고 보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좌측 하단의 폐잔병 부문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혁신 인증 사업은 타 기업들에서 혁신적인 기업 경영이나 이러한 성과들을 내면은 생산성본부에서 이것들을 인증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네, 우측 상단에 있는 경영진단지도 사업과 연계를 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두 번째, 국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전환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라 현 태세를 유지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수익 같은 경우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이천에 교육연수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기업체들에게 임대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통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사내 교육이나 수주사업 교육 운영을 자체 이천연수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수익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국고지원금이나 매출 원가에 따른 매출 원가 절감 방안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사업주한테 입찰자들이 달라붙는 이러한 그림을 잠깐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교육업체 사업 수주 방식은 나라 장터들을 통해서 사업주들이 입찰 공고를 냅니다. 자기들이 조직 활성화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교육 컨설팅 업체들이 협상과 경쟁, PT, 제안서 채점을 통해서 사업을 낙찰받게 되고요. 사업 수주 시에는 즉시 사업 협상하고 계약을 시도하지만 사업이 실시된 후에는 일단 자본이나 부채를 동원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 계약금을 수령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감 방안 첫 번째로 사업부서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 교육사업과 과정개발에 표준화된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매출원가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업 운영과 개발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 입찰의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장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또 보유하고 있는 강사는 몇 명인지 등인데요. 이 과정에서 채점 기준 이상의 사업 확장이나 추가 기획을 방지함으로써 사업별 추가 운영 비용이나 필요 이상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매출 원가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자 단위의 책임 감독을 통해서요. 교육 실시 때 초과 비용이나 낭비를 신속하게 바로바로 잡고 개선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강화하고 환갑이나 사업기획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기대 효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첫 번째, 내부 인사 평가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조직원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전 직원의 장기적 조직 활성화 교육을 통해서 부서별 업무 연계 수익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부 감시기관을 둠으로써 감독 관리를 함으로써 방망 경영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기대 효과로 보았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시면